밥 먹고 이를 쑤시는 순간 어른의 품격은 끝납니다. 쩝쩝대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당신, 예민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이 말의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월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어른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자유까지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욕망은 더 교묘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 이제 남 눈치 볼 나이는 지났다라는 자기 합리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흔히 어른이 되면 관대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대함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깊이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말투 하나, 상대를 대하는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른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예절을 가르치려는 훈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시선으로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왜 어떤 행동은 보기 불편하고 왜 그것을 불편해하는 감각이 오히려 건강한 것인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요즘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나도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한 어른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왜 나는 이런 장면들이 더 거슬리게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태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들 말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예전처럼 경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며 어느 정도는 이제 나는 이래도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품격은 조용히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유와 방종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이를 쑤시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은 예민함이나 유난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이는 타인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정상적인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이 미성숙할수록 자신의 욕구와 편의만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성숙할수록 타인의 감각을 먼저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쩝쩝거리며 음식을 씹는 소리,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통화, 아무렇지 않게 흘리는 불쾌한 농담, 상대의 표정은 보지 않고 쏟아내는 충고와 훈계.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태도를 의지의 난폭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본래 맹목적이며 자기를 앞세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을 침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답지 않은 행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습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어른은 불편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품이란 욕망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지 않는 것,
말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 편하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스스로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것도 못하느냐.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지점입니다. 그는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들지만 성숙은 의지를 단련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거칠어지고 더 둔감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민한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걸로 불편해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각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능력이 무뎌질수록 인간은 점점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퇴행합니다. 어른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단속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쑤시지 않는 이유는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그 장면이 타인에게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쩝쩝대지 않는 이유도 예의범절책에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누군가의 식사를 망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배려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순간 나의 의지는 잠시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삶의 마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평온해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존중받기 어려워지는 순간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경험은 무기처럼 휘두르는 순간 가르침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대부분 상대의 자율성을 침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망 또한 또 하나의 의지의 폭주라고 보았습니다. 어른은 말수가 줄어드는 존재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존재입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각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답게 늙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점점 더 타인의 감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자신만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결국 어른의 품격은 큰일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 식사 자리, 말투, 몸짓, 침묵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태도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상을 만들고 그 인상이 세대 간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실수로 보이고 어른이 하면 인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성숙해질 수 있다고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인간은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나이만 먹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은 이미 성숙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른의 품격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밥상 앞에서의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몸짓, 타인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처럼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로 자신을 설명하려 했고, 중년에는 역할로 버텼지만, 노년에 이르면 결국 태도가 그 사람을 대신해 말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을 거창한 이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이 타인에게 끼치는 불편을 얼마나 자각하고 줄이려 애쓰는가에서 지성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욕망을 크게 외치는 사람보다 욕망을 낮추는 사람, 자신의 편의보다 공동의 평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더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조용히 배려하는 쪽을 택하는 선택 말입니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덜 드러내고 덜 주장하며 덜 소란스럽게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침묵, 몸을 낮추는 절제, 타인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는 배려는 늙어서야 비로소 가능한 고급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연습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반성과 관찰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편해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편함이 타인의 불편 위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품격은 규칙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말년을 만들고 그 말년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말수가 줄고 동작이 조용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깁니다.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충고가 아니라 본보기를. 이것이 어른답게 늙는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많이 채우기보다 더 잘 비우는 연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덜어내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나의 편의가 아닌 공동의 평온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삶. 그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걸음을 한 박자 늦추고 태도를 한결 정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년의 품격으로 남은 길을 평온하게 걸어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